오늘 배울 단어는 4단원 로그 함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었죠.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고 해서 말이에요. 기억나요? 일단 지수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뭐 미치의 범위가 1보다 크다. 또는 0과 1 사이에 따라서 그래프가 두 개라고 했어요. 형태가. 그쵸? 밑이 1보다 크면은 이런 형식이었죠? 아이고. 이렇게 할까? 파란색은 밑이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Y축 대칭. 이렇게 나온 형식이죠. 여기 빨간색이 0과 1 사이인 경우인데 어쨌든 둘 다 1대1 함수잖아요. 1대1 함수 그 체크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뭐 시험 범위인 어떤 친구도 있을 거고 이제 기말고사 범위인 친구도 있을 테니까 뭐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대1 함수인 건 이해 가죠? 수평선 걷을 때 교점이 1개. 그쵸? 예. 1대1 함수 갖고는 역함수가 안 되잖아요. 1대1 대응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정의역과 공역을 적당히 정하면 되겠죠. 이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뭘까요? 정의역은 x바, x는 실수죠. 그냥 간편하게 r이라고 쓸까 이렇게? 실수죠.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대입 가능해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게 1단원 지수에서 배웠던 거죠. 뭐를? 유리수 지수를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정했던 거 아니었어요? 기억나요? 그러면 치역은 양수만 나오니까 공역도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역도? 공역이자 치역을 이렇게 이해가요? 이렇게 잡으면 공역과 치역도 같으니까 뭐가 돼요?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겠네. 저함수 역함수는 뭐죠?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 일단 x랑 y랑 바꾸놓으니까 이거잖아요. 이해 가죠? 요거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y는 뭐니라고 쓸 때 이 지수가 뭐니라고 쓰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해 가지? 네, 그래서 로그 함수는 지금처럼 진수가 x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예요. 진수에 x가 들어가 있는 형태, 밑이 아니라 진수. 진수에 x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로그 함수입니다. 지수함수, 역함수요. 그러면은 원래 여기 있던 정의역은 여기한테는 치역이 되고, 그쵸? 원래의 치역은 얘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의 정의역은 뭐예요? 양수죠. 0보다 크다는 거 여기 x로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 그치? y를 x로, x는 y로. 그치? 당연하죠. 이건 진수 자리이기 때문에 양수만 대입 가능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치역은 뭐죠? 원래 지수함수의 정의역이죠? 뭐 실수 전체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럼 그래프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역함수니까 y는 x의 대칭이죠. 따라서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가 이거였잖아. 그치? 그럼 y는 x는 이렇게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칭 모양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네요. 로그 함수가. 이해가요? 네,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파란색처럼 나와요. 지수함수가 항상 지나가는 저 점여표가 얼마였죠? 0,1이었던 것도 기억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칭됐으니까 요 대칭되는 점은 1,0 되겠다. 그치? 이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수함수 그릴 때 이런 말 했어요. 오른쪽은 굉장히 급하게 그려라. 되게 급하게 올라가는 쭉쭉쭉 거의 뭐 수직으로 가깝게 올라가듯이 쭉쭉 올라가는 모양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모양이 돼요. 대칭이니까. 얘가 오른쪽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모양이 됩니다.
반대로 왼쪽은 한 칸 아래 왼쪽 요선이 점근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X축 점근선. 대칭했으니까 이번엔 점근선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Y축 음무의 방향이 점근선이 돼요. 이쪽으로는 얘는 천천히 내려갔죠. 얘는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급하게 내려가요. 그래프가. 이해 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이렇게 세로 점근선이 나옵니다. 지수 함수는 가로 점근선이 나왔죠. 로그 함수는 세로 점근선. 로그 함수가 항상 지나가야 되는 점 1,0. 여기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기억나요? 진수가 이러면 0인 거? 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뭐 대칭 이동을 하던 평행 이동을 하던 얘를 기준으로 그리시면 돼요. 로그 함수는. 그래서 지수 함수는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굉장히 급하게 왼쪽은 천천히라면 얘는 반대로 오른쪽은 천천히고요. 왼쪽을 굉장히 급하게 내리시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한 칸 왼쪽을 점근선 삼아서 그래프 내려 그리시면 돼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 그래프를 충분히 그리고 왔다면 로그 함수는 뭐 거의 껌이죠. 껌이죠? 껌이나 하나 해볼까요? 밑이 1보다 큰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면 저 빨간색 밑이 1보다 작은 모양은 어떻죠? 지수함수는 0,1을 지나는 감소함수 이런 모양이 돼요. 지수함수는. 그러면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칭한 모양으로 그래프 그리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로그함수는요 이렇게 돼요. 이해 가요? 요도를 보다시피 명백하게 두 그래프는 만나야 돼요.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요게 지수함수 y는 ax고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라면 요 그래프가 밑이 a인 로그 함수 그래프입니다. 둘은 명백하게 그래프는 만나요. 그 만나는 교점은 당연히 요 직선 위에 있습니다. 요 이해 가죠? 얘네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얘네들은 a 값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해봤잖아. 저번 시간에 2x제곱 그래프도 그려보고 3x제곱 그래프도 그려보자. 그쵸? 기억나요? 두 그래프는 어떻다 그랬죠? 지수함수에선 역전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둘 다 0,1을 지나되 하나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면은 하나는 빨강색으로 뭐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누가 빨강이고 누가 파랑인지를 헷갈려 한다면 x좌표 1을 하나 이렇게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때 요점을 지나는 게 파란색, 요점을 지나는 게 빨간색이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좌표가 낮은 점 좌표 2, 여기가 높은 좌표 3이에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1,2를 지나니까 파란색이 누구예요? y는 2x제곱이죠. 빨간색이 1,3을 지나니까 빨간색이 얘예요. y는 3x제곱.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는 밑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이 y축 오른쪽 점점점 y축에 더 가까워지는 모양이 돼요. 이해 가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1보다 큰 상황에서 작아지면은 점점점 이렇게 x축에 가까운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y는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그건 상상이 가나요? 이거 어차피 1의 x제곱은 1이니까 y는 1. 그럼 y는 예를 들어서 색깔이 많이 부족하네? 예를 들어서 y는 뭐 1.001의 x제곱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1에 굉장히 근접하죠. 하지만 1보다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여길 지나가면서요. 어쨌든 증가는 해야 돼요. 그 증가가 되게 천천히 해요. 그래프가. 얘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야 되는 거. 지수함수니까. 하지만 얘 파란색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는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면은 확실히 y는 x랑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거고요. 그렇다면 얘의 역함수. 뭐 그래프가 한 이쯤 되겠지? 이쯤 되는 로그 함수는 이 지수 함수랑 만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는 큰 상황이지만 어쨌든 만날 수 있어요. 둘이. 이해가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서로 만나요. y는 x랑 교점 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리면 마치 안 만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밑을 충분히 작게 하면 만날 수도 있고요. 요거는 100% 만나는 거 확실하죠. 이해가요? 이게 옛날에 수능 문제였어요. 모의고사 문제.
뭔 말인지 얘가? 이런 게 있었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겠냐고 이놈들아. 다 나온 적이 있으니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에 뭐 fx는 ax제곱이고 gx는 로그 a의 x인데 a가 1보다 크면 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보기,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만나지 않나요? 만납니다. 충분히. 이렇게 1에 근접하게 생기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눕기 때문에 만나요. 언제 만나는지 찾는 거는 나중에 미적분 가서 배웁니다. 언제 만나고 그걸 기준으로 크면 안 만나고 작으면 만난다 이런 거 배워요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 더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밑이 1보다 크면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프 A 값에 따라서. 하지만 1보다 작으면요 둘은 무조건 만납니다. 다음과 같이. 이해 갔나요? 교점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 좌표는 마찬가지 1,0이고요. 얘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은 천천히 내려가요. 오른쪽은 천천히 내려가고 왼쪽은 이게 되게 급하게 올라갑니다. 정무선은 마찬가지 Y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수함수가 X축 양의 방향이 정무선이었죠. 역함수는 Y축 양의 방향이 정무선이 돼요. 이해 갔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등이 나오면 다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을 기준으로 어느 점으로 옮겨지고 그래프는 이렇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 끝. 이론 끝.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신나게 문제만 푸는 거죠. 지금 하는 게 다 여러분 내신, 2학년 내신이기도 하지만 이게 다 뭐라고 했습니까? 수능범입니다. 다 수능범. 여러분 수능 볼 생각은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뭐 특히 2학년 애들부터가 이제 그런 게 좀 생겨요. 1학년까지는 그냥 내신에 집중해야죠. 100%. 그쵸? 근데 2학년이 되면은 이런 게 생겨요. 국어, 영어, 수학 관리는 잘했는데 이래서 과학이 엉망이야. 내신이 후져.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수시보다는 정시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안타깝게도 1점 차이로, 0.1점 차이로 등급이 깎여요. 피눈물 나겠죠? 그 아깝지 않아요? 그 등급으로 수시를 쓰기엔 아깝다.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시 생각을 하죠. 수능을 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수능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괜히 뭐 나 수능 안 볼래. 난 수시로 도망갈 거야. 그러다 수시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수능을 볼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공부 자체는. 그래야 여러분이 빼는 게 없다고요. 에이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안 풀어도 돼. 이게 없어야 돼요. 다 풀어야죠. 안 그래요? 뭐 그게 수학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아니야? 조금 어려워진다 싶으면 이것도 딱 도망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나오겠냐고. 그렇지. 어려우면 더 좋아해야 돼. 아싸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우다니 신난다. 왜? 다른 친구들은 더 어려워할 테니 내가 조금 덜 어려워하면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등급 컷이 75점인 게 더 나아요. 수학시험이. 1등급 컷이 95점이어봐요. 하나만 잘못 실수해도 2등급, 3등급 나오잖아요. 그쵸? 오히려 등급 컷이 낮은 게 더 여러분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한두 개 실수해도 덮어지거든요. 실수가.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또 좋아해야 돼, 이것들아. 이것들은 연습 문제도 안 풀어, 이 건방 이것들은. 아유. 개념 설명은 다 했습니다. 여기 뭐, 나머지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아우, 이거 어디다 해요, 그쵸? 못 읽어요. 나 넘어갈 거예요. 싹 다 넘어갈 거고요. 요거 저기 뭐야, 요거는 하나 할게요. 161쪽에 있는 내용, 160쪽, 161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4단원 함수죠. 그러니까 수학하 4단원 함수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얘랑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기억나요? 함수 방정식? 얘기했어, 안 했어? 다음을 만족하는 뭐 적당한 함수가 있다. f의 뭐 1이 3일 때 f의 4랑 뭐 f의 마이너스 1을 더한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이거 막 생 노가다로 해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해요. 맞아요? 어떻게 푼다고 했죠? 근데 이거 딱 보는 순간 딱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이거 뭐 노가다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x에도 1, y에도 1 대입해서 f2 구하고 x에 2, y에 2 대입해서 f4를 구할 수 있고요. x에 1을 y에다가 마이너스 1를 대입해서 f 뭐 마이너스 1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구하면 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시간 낭비니까. 그쵸? 어떻게 풀어요? 아, 이 함수는 무슨 함수일 것이야? 1차 함수일 것이야. 기울기가 a짜리고 절편은 0, y절편은 0짜리인 1차 함수일 것이야. 그럼 바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예, 기울기가 나오죠? 바로 fx가 3x거든. 그럼 끝났잖아. 이거 얼마야? 10이고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합하면 6이에요. 이거를 증명하는 건 꽤 어렵습니다. 증명하는 건 꽤 어려워요. 미분 가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과 적분을 쓰면은 증명도 할 수 있고요. 미분 가능이란 말 없으면요. x, y가 유리수에 한해서는 이게 1차 함수야까지 증명이 가능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증명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외워두는 거죠. 유용하게 써먹을 거니까. 이와 유사한 게 또 있어요. 이게 안 나와 이거. 여기는 덧셈인데요. 얘랑 얘랑은 곱셈입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 함수 방정식이 패턴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초기값을 하나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f-3 이렇게.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때는 어떻게 풉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노가다로 해야 돼요.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해 가요? 그게 정석이긴 하나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배웠던 함수다. 무슨 함수게? 이거 지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게 지수함수야를 증명하는 건 힘들지만 이게 지수함수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건 쉬워요.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할게요. fx가 ax제곱일 때 다음을 증명하시오. 근데 얘의 뜻은 뭐예요? 이게 요 지수 자리, 요 x가 정의역이 여기 지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근데 이게 x 덕이 y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x 덕이 y 쓰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근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fx. 이게 뭐예요? fy 아닌가요? 따라서 준식은 성립하네요. 얘는 얘랑 같다. 그쵸?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같은 식으로 우리 지금 로그 배웠잖아요. 그쵸? 방금 로그 함수 했잖아. 로그 함수는 이렇습니다. 요 식이 성립할 때가 로그 함수예요. 이때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fx는 밑이 적당한 a인 로그 함수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더 있으면은 밑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밑이 얼마인지까지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없다고 치면 그냥 이거만 보고 로그 함수예요. 반대로 질문할까요? fx가 로그 함수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그게 여러분 그 160쪽, 161쪽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해 가요? 로그 함수의 특징 1 대입하면 뭐 나올까요? 0 나오죠. 지금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저기 그 160페이지에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다 a 대입하면 뭐 나와요? 1 나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요건 무시하고요. 요거 fxy가 뭡니까? 요거 x가 지금 진수절에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쵸? 요걸 어디다 쓰란 얘기야? 진수에게 쓰란 얘기예요. 근데 뭐 한다고 배웠어? 진수의 곱셈은 로그에 덧셈으로 배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치? 따라서 이게 뭐예요? fx고 이게 뭐예요? fy죠? 따라서 두 개 더한 거는 다음과 같다. 성립할 수 있죠. 알아들음? 예를 들어서 이거 딱 주고선 f의 x분의 1은 뭐게라고 하면요. 이거 로그의 성질을 생각해 본다면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나가서 이거일 테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fx겠구나. 요거는 요거겠구나. 이런 것도 나눌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하 기말고사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만족시키는 F에 대하여 다음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 기억. 얘는 얘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옳은 것을 몇 개인지 고르시오. 이런 것들. 그때 이런 거 하나하나 증명도 로그를 이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알아들음. 아휴,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 또 졸고 있어. 예. 상상도 못하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상상도 못하는. 수업 시간에 졸아? 저기 원장쌤네 반 애들은 늘상 그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요, 애들이 그냥. 아까도 보니까 1시 수업반이었죠. 1시 수업반 이렇게 내가 바로 앞반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쓱 보니까 어디서 많이 익숙한 얼굴이 서 있더라고요. 1시간 내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졸리면 일어나야지. 자,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로그 함수를 끝낼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맘에 듦? 왜 숙제도 안 하는 것들인데? 빨리 끝내고 차라리 내신 대비만 집중하는 게 낫지 않아? 이들 수원에는 뭐 특히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냥 빨리 진도 끝내버리고 내신 대비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제 1번은요.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리지널 그래프가 얘는 거 이해가죠? 다시 이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뒤에 있는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다 평행 이동에 관련된 거라서 그치?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건 알잖아요.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로그 함수 그래프는요. 1,0이라는 그 점을 기준으로 그리시면 돼요. 1,0이라는 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나요? 1,0에서요. 오른쪽은 되게 느릿느릿 증가하고요. 왼쪽은 뚝 떨어져요. 그래프가. 그 점이 평행 이동하는 거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 점으로. 이해가요?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1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느긋하게 올라가면 되고요. 이렇게. 증가함수입니다. 이게 정근선 아니에요. 유리함수처럼 정근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증가야. 계속 느리지만 천천히 꾸준히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계속.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왼쪽은 뚝 떨어져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근선 나와서 그래프는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처럼 X축, Y축과 만났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은 이렇게 Y축과도 만나고 X축과도 만나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요거 적어주는 게 매너입니다. 절편이니까요. 그쵸? 뭐 Y 절편 같은 경우는 뭐예요? X에 0 대입하는 거잖아요. 요 0 대입하면 요거 로그 2에 2, 1 나오는 거 보이죠? 1 더하기 2니까 여기 2일 거고요. 높이가 좀 안 맞는데? 좀 그러네. 왼쪽은 이제 이게 X 절편이니까 Y에 0 대입하는 거예요. 그쵸? Y 0 대입하면 1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X 더하기 2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로그 형식을 지수 형식으로 고치면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X 더하기 2라는 식이 돼요. 이해 가요?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짜리입니다. 이해 갔나요? 이런 식으로 절편까지 표시해줘야 완벽하죠. 뭐 거기까지 바라지 않을 테니까 뭐 그래프는 한두 번 그려보세요. 네? 함수를 그려봐 라고 할 때 그려보는 게 좋다는 것도 이제 경험을 해봤을 텐데 말이야. 그치? 그 수학 하를 배우면서 이 도형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프 그리는 게 꽤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체험했잖아요. 수학하, 뭐 원방이나 직방 등등을 하면서 말이야. 그치? 수어는 그림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함수 할 때는 그래프밖에 없고요. 삼각함수 활용 들어가면은 뭐 삼각형, 사각형 등등 나오긴 하는데 뭐 그래프가 기껏해야 뭐 평행이동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복잡하지 않은데요. 이제 수학 2 미적분 들어가면 아주 그래프 꽃이 펼쳐질 거예요. 기가 막힐 겁니다. 그때 가서 울지 마시고 열심히 그래프는 그리도록 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은 평행이동이죠. 즉 원래의 그래프는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예요. 이번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감소함수인 건 이해 가죠? 원래 지나가야 될 점이 1,0이지만 그치? 이거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3만큼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1,1만큼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2, 마이너스 3에 가겠네요. 그쵸? 이 점이. 그쵸? 이거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요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밑이 3분의 1, 1보다 작은 감소함수라고요. 따라서 여기서 오른쪽은 되게 천천히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왼쪽은요. 한 칸 기준으로 쭉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로그 함수?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냥 후다닥 지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려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그릴 타이밍이 또 놓쳐요. 오늘은 이제 그림만 주구장창 그리다 생각하세요. 그냥. 이해 갔나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일단 Y절편은 없어요. 지금 그쵸? Y축 안 만나죠. 얘가 전문선이니까. X축과 만나는 곳만 있을 뿐이죠. X절편만 있을 뿐입니다. Y에 0 놓고 푸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이항하면은 3은 로그 3분의 1의 X 빼기 1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로그식을 뭐 하라고? 지수식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3의, 아이고. 3분의 1의 세제곱이 X 빼기 1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거 기억나요? 한번 밑은 계속 밑이라고 이렇게? 기억나요? 그럼 3분의 1, 3제곱은 27분의 1이잖아요. 그쵸? 이게 X 빼기 1이랑 같은 거니까 X는 얼마예요? 하면은 27분의 28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27분의 28이에요. Understand? 네.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1번 끝났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마음만 먹으면 공부 금방 하는데 이 자식들이 좀 이게 좀 엄하게 다스려 줄까? 숙제 안 해온 애들 벌금 거둘까요? 한 페이지에 1,000원씩? 그 뭐 돈 모아가지고 토요일마다 우리 과자 파티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숙제를 하는 거예요 대체? 이래놓고 있다가 이제 2학년 반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쌤은 숙제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부른데 주간에 부른대더라 이러면 뭐 니들은 이제 뭐 그때가 좋았는데 웃기고 있네. 열심히 해.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숙제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글씨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네? 원래는 그냥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건데 뭐 그렇죠. 지금 하는 게 어쨌든 2학년 과정이니까 지금 당장 6주 후에 있을 기말고사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 차라리 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나 하지 뭐 라든지 그렇지? 글씨 연습. 나는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쓰고 있는 줄 알아요? 보여요? 이거 아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학생 문제 푸는 동안 심심해서 이렇게 어메! 이게 글씨 쓰고 있었잖아요. 보여요? 응? 산술기하 평균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이거 뭐야? 물론 뭐 솔직히 말하면 할 일이 좀 없긴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글씨 연습하는 셈 치고 그래프 그리고 하라고.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거 예전에 한번 강조했던 건데 기억나나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절대값이 어디에 붙느냐? 1번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는다. 2번 X 자리마다 절대값이 붙는다. 이거네요. 3번 Y 자리마다 절대값이 붙는다. 4번 X 자리와 Y 자리마다 절대값이 붙는다. 5번 좌변도 절대값, 우변도 절대값이 붙는다. 이 정도를 갖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는 거에 대한 언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1번 이하면 워낙 많이 해봤던 거니까 거의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야? f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fx가 그냥 fx랑 같은 거니까 y는 fx가 되는 거고, 그치? 함수가. fx가 0 미만이면 지금 절대값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저 함수는 마이너스 fx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이거 이해 가요? 이게 뭔 뜻이냐고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y축, 아이고 이게 왜 x축이 이렇게 있고 이 함수가 y는 fx라면 fx가 0 이상이에요 해당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일 때 fx 값이 양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x 범위로 봤을 때 x 범위가 이만큼 또는 이만큼일 때 함수 값이 양수라고요. 그러니까 요 범위와 요 범위에다가는 누구를 그려라? 원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니까 요 x 범위 요 범위부터 요 범위에는 원래 그래프인 얘를 그려라가 되는 거고 fx가 음수, 즉 이제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과 얘네들 x 범위로 봤을 때는 요거 미만 그리고 요 사이죠. 여기에다가는 뭘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 알죠? 마이너스 부 넘기면 이런 모양이니까. 아, 원래 함수를 x축 대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 x축 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테고, 그치? 그러면 아까 했듯이 요 범위와 요 범위에다가는 뒤집힌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거니까 요 범위의 뒤집힌 그래프인 얘와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뒤집힌 그래프인 요걸 그리는 건데, 그렇게 합쳐진 이 빨강파랑 이렇게 합쳐진 그래프가 처음 거랑 비교해 본다면 아래 부분을 꺾어 올렸네 이런 느낌이라서 그거만 외우잖아요, 여러분이. 그쵸? 그거만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래 부분을 꺾어 그린다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그런 식으로 나머지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 이거 2번 그릴 수 있겠습니까? 2번 어떻게 그립니까? 자, 원래 로그 절대값이 없으면요 로그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해 가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금처럼 밑이 2잖아. 그치?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1,0을 통과하는 증가함수입니다. 이 그래프가 까맣게 그린 게 로그 2의 x 그래프라면, 즉 이게 오리지널 그래프라면 x자리가 절대값 x로 이렇게 대체된 모양의 그래프. 얘는 어떻게 그리냐고요? 어떻게 배웠어? 이렇게 배우는 거죠. y축 오른쪽에 오리지널은 그대로 그리고 y축 왼쪽에 오리지널은 지운 다음에 얘를 데칼코마니에서 그린다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해 가요? 빨간 그래프가 1번 답입니다. 잘 됐죠? 이번 기회에 그 166조, 167조 그래프 열심히 그려서 절대값 대신할 수 있는 그래프 연습을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니들 이번 시험 범위가 유리함수, 무리함수고 함수의 끝이에요. 1학년 함수의 끝.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절대값이랑 합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가 여러분 교과서에 딱히 어딘가 없죠? 그쵸? 그러지 않아요? 절대값 포함된 그래프 그리기가 딱히 어디라고 딱 정확하게 몇 단원에 나와요. 이게 없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 절대값 포함된 그래프는 도형의 이동을 배운 후에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왜냐면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을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데 단원에는 없어요, 이게 참고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1학년에 함수 끝단원 아닙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린 없잖아요. 순열조합이니까. 그 얘기는 이번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도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리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점근선 여기 있고 점근선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뭐 하나는 뭐 이렇게 나오고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여기에 절대값을 딱 붙여버리면 어때요? 얘 이렇게 꺾고 올라갈 거고요. 얘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참고로. 이해 가요? 그래가지고 뭐 y는 t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ft라 할 때 막 이제 어쩌고저쩌고 나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실제 있어요, 내신 문제에. 그때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래요? 안 그려줄 거야, 이제. 알았어? 지금 그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 나왔잖아, 지금. 모르면 물어보면서 지금 그리라고. 그때 가가지고 이거는 y축 대칭해서 그리는 거야. 왜요? 왜요란 말 하기만 해봐, 저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할게요. 이 2번의 그래프는 뭡니까? 해석해보면요. x가 0 이상이고 x가 0 미만으로 나눠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이해 갔어요? x가 0 이상이면요. 이거 절대값 x가 그냥 x죠. 따라서 저 그래프는 뭐예요? y는 fx예요. 무슨 뜻이냐고요?
x 0 이상, 즉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이 오른쪽을 지칭하는 말이 이거라고요. 이해 가요? 오른쪽에다가는 누구 그려요? 오리지널 그래프를 그려요. 오리지널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이만큼만 그리라고요.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x가 음수면요. 이거 절대값 x 어떻게 바뀌죠? 마이너스 x로 바뀌죠. 따라서 주어진 함수는 뭐예요? y는 f의 마이너스 x예요. 이거 무슨 그래프죠? 원래의 그래프를 y축 대칭하는 거죠. 원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면 y축 대칭하면 그래프 모양 왜 이래고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이럴 거예요. 이해 가요? 대칭한 이 검은 거를 대칭한 게 뭐 이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이 그래프를 어디에다 그리라고요? 음수 자리에다 그리라고.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빨간과 녹색으로 나와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빨간색을 이렇게 딱 판화하듯이 대깔꼬마니 찍어낸 모양 아니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아, y축 기준으로 오른쪽 오리지널을 살려. 왼쪽을 일단 지워놓고. 그래서 요거를 딱 판화 찍듯이 찍으면 돼. 대깔꼬마니. understand? 그렇게 외우잖아요, 보통.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참고로 y축 왼쪽이 안 나와요. 그래프 자체가. 일단은 정의역 자체가 양수라서. 다시 할게요. 밑이 2짜리인 로그 함수 얘는요. 정의역이 양수라서 오른쪽만 나와요. 자체가. 그럼 어떻게 그리는 거야? 절대값이 붙어있으면은. 일단 y축 오른쪽은 살리래매. 살리면 이거 그대로 내 모양이. 그치? 그 다음에 왼쪽은 지우래매. 원래 없었어. 처음부터. 지워. 그냥 뭐 하는 거라고? 이걸 탁 찍었다. 그럼 이 그래프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양쪽으로? 분수처럼?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줘라. 거의 뭐 쇼미더머니 거의 중결승 진출한 사람처럼 랩을 이렇게 열심히 따따따따 떠들고 있는데 줘라. 너도 일어날래? 다 같이 일어날까 우리? 기적을 행하시니 앉은뱅이여 일어서라. 다 일어날래? 또 졸고 있어. 야 거기 창문 닫아. 에어컨 켤 거야. 이 자식들이 안 되겠구만. 강력한 무기. 따뜻한 돌리죠. 오늘 날씨 따뜻해. 어제보다 6도가 높았대요. 낮 기온이. 물론 지금은 바깥 기온이 14도입니다만. 바깥 기온이 14도면 뭐해? 공기가 순환 안 하니까 이것들이 다 졸고. 이산화탄소에 빠져있나 봐요. 바깥이 14도니까 나는 22도까지 내려도 되나요? 근데 졸아?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할게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할게요. 헤헤.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니들 시험 보면 알겠지. fx는 로그 2의 x 제곱이고요. gx는 2 로그 2의 x다. 두 그래프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에? 두 그래프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달라요. 왜요? 어디가 다르죠? 이거 여러분 그 사단원 함수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fx는 다음과 같은 함수고 gx는 다음과 같은 함수입니다. 두 함수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오늘 플러스 있었나? 오늘 플러스가 아니라 딴 데 있었나? 모르겠네. 어쨌든 한번 플러스 시험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기 하반에 들 건가? 모르겠네. 어쨌든 같은 함수에 다른 함수의 둘은 다른 함수입니다. 왜요? 왜요? 이거 약분하면 이거잖아요. 왜요? 정의역이 달라요. 얘 정의역은요. 1차 함수 실수 전체죠. 얘 정의역은요. 0 대입 못해요. 분모니까. 실수 전체에서요. 0 하나 이렇게 빼야 돼요. 정의역은. 정의역이 달라서 둘은 다른 함수예요. 이해 가요? 다시 할게요.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다른 함수입니다. 왜요? 정의역이 달라요. 얘 정의역은 뭐게요? 지금 진수가 이거라며. 그치? 정의역이 뭐예요? 양수죠. 얘는 정의역이 뭐게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도 대입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어차피 제곱인데 4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음수도 대입 가능하죠. 이건 0만 대입 불가능해요. 이거는 정의역이요. 실수 전체에서요. 0 하나만 이렇게 빼는 거라고요. 얘는 양수만 대입 가능하고 얘는 음수도 대입 가능하다고요.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일까? 이때 나오는 것이 이런 거죠. 내가 예전부터 몇 번 써줬던 건데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이랑 절대값 마이너스 x제곱 다 같은 겁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다 같은 거예요. 4개는. 그래서 이 x제곱을 이렇게 봐볼게요. 즉 fx는 로그 2의 절대값 x제곱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요. 이게 양수인 게 확실하죠.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2가 내려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2 곱하기 로그 2의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fx는 얘고요. gx는 얘예요. 얼핏 보면 같아 보이지만 완전 달라요. 이 얘기도 로그 초반할 때 아마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gx는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이거 이해 가요? 오른쪽만 나온다고요. 원래 그래프를 2배 이렇게 늘려서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면 fx는 뭐겠어요? 여기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니까. 얘와 얘가 같이 나와요. 그래프가 이렇게 양쪽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 가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번은 그렇게 그리시면 된다. 이것도 내가 분명히 옛날부터 1, 2, 3, 4, 5 특히나 5번 같은 경우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5번 같은 경우는 한동안 내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안 했어요. 기분에 따라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앞불사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수능에 나왔죠. 5번 그래프가. 수능에 나왔죠. 그 이후로 나도 5번까지 해줘야겠구나라고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다시. 그런 거 여러분 알아요? 그런 마음을, 나의 그런 마음. 하나도 모르죠, 그쵸? 어떻게 알겠어? 우리 와이프도 모르는데, 그치?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치? 2번, 다음을 그리죠. 이거 쉽죠? 이거는 우변 전체 절대값, 아까 했던 거, 그거. 내가 보통 설명할 때 비오트라고 설명해요. 비오트가 뭔데? 꺾어 먹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떠각? 그쵸? 아래 부분을 떡. 또 답은 뭐예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n 이렇게죠. 이해 가죠? 이해 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요. 이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게 되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얘에다가요. 지수함수를 막 이렇게 같이 그려요. 이렇게. 아이고 안 맞나.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교점을 x1, y1 여기를 x2, y2로 하자 해가지고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와요. 그때 가면 아마 이제 박살 날 겁니다. 와, 짜증난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꼭 그려보세요. 지금과 같이 쉬울 때 많이 그려놓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정말 개빡칠 거예요. 그리다가.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씨 오늘 끝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필 받는 데까지만 할까요 오늘? 3번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긴 개뿔. 니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 명심하세요. 역함수 구할 때는요. 역함수만 구하면 틀려요. 정의역을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정의역을 명시 안 하면요. 1대1 대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2차 함수 같은 거 보세요. 2차 함수, 역함수가 무리함수인 건 알고 있죠. 근데 이거 다 쓰면 어때요? 다 쓰면은 어때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역함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점 기준으로 이 오른쪽만 쓴다거나 또는 뭐 왼쪽만 쓴다거나 아니면은 꼭지점 오른쪽에서 오른쪽만 쓴다거나 꼭지점 왼쪽에서 왼쪽만 쓴다거나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그러니 이 역함수 그래프 역시 일부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명시해 줘야죠. 나는 이거 역함수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나옴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가요?
이번 일을 그러니까 특히 시험 범위 함수 들어가는 서술형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거 안 쓰면 또 감점 되는 겁니다. 역함수를 구했는데 범위나 썼어? 감점이죠 그러면 당연히. 뭔 말 이해 가냐고. 이건 무슨 함수죠? 지수 함수예요. 지수는 그냥 크게 봅시다. 지수 자리에는 뭐든 다 대입 가능해요. 뭐 루트 2도 가능해요.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지수에다가 이렇게 i도 사실 대입할 수 있긴 해요. 복소수 i도 가능하긴 한데 안 배우죠. 네, 이건 대학 과정이니까 안 할게요. 오일러 항등식 혹시 봤나요? 오일러 항등식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름만?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 수학적으로 유명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2, 파이, i, 1, 0 다 들어갔다고요. 수학적으로 유명한 게. 이런 식으로 이게 i제곱도 가능해요. 나중에. 이거 하려면 이거 증명하려면 한참 걸려요. 여러분 미분까지 다 해야 돼요. 뭐 테일러 급수까지 시작해서 다 해야 됩니다. 되게 많아요.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수에는 실수 전범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x 빼기 실수 전범위, 즉 x의 범위는 실수 전체니까 정의형은 실수 전체고요. 간단하게 지수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거기 2를 곱했으니까 y도 양수, 즉 치역은 공역이자 치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양수예요. 그러니 역함수 구할 때는 당연히 정역 자리에 반드시 양수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줘야 돼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x보다 크다 이걸 쓰던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안 쓰면 틀린다고요. 치역의 범위는 안 적어도 돼요, 굳이. 근데 정역은 꼭 적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역함수 구하는 거니까 y랑 x랑 바꾸는 거라며. 그러면 x는 2 곱하기 3의 y 빼기 2제곱. 자, 이거를 로그로는 못 써요. 곱하기 얼마 있는 걸 로그로 못 고친다고요. 그래서 2도 없애버리기 위해서 2를 양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거죠. 뭐뭐의 몇 제곱은 뭐뭐예요 라는 식이 된 거죠. 그쵸? 이렇게 고쳐야만 이거를 로그화 작업할 수 있죠. 이 지수를 내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지수는 무엇이니? 미친 3은 예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따라서 역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죠. y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 로그 함수가 니들 기말고사에 나올 수는 없죠. 당연히. 로그 함수가 기말고사에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니들 뭐 유리함수 또는 이제 뭐 무리함수, 역함수 이런 거 나올 텐데 할 때는 반드시 정의역을 명시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게 정의역은 0보다 큰 것만 가능해요. 딱 봐도 알겠죠? 여기는 진수 자리니까 0보다 커야 돼요. 이해 가요? 적으라고 반드시. 그거 갖고 또 감점, 또 1점 감점 당하고 2점 감점 당하고 그걸로 0.1점 차이로 등급이 떨어지면 피눈물 나요. 집에 가서 울지 마요. 울 건가요?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정의역이. 정의역은 요게 진수, 그러니까 로그는 진수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진수는 0보다 커야 되거든요. 따라서 x 더하기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게 정의역이에요. 이건 이해 갔어요? 뭐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찾아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은 진수는 0보다 커야 돼. 이게 로그의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지수는 뭐든 다 돼. 하지만 지수값은 양수야.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로그 같은 경우는요. 진수는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로그 값은 뭐든 다 돼요. 로그 값 자체는. 따라서 그 전체 다 되는 범위에 2를 더해도 전체가 다 돼서 이때 치역의 범위, 이게 정의역이죠? 치역의 범위는 실수 전체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다시 지수는 뭐든 다 대입 가능해요. 실수 전체를. 하지만 그 지수 함수 값, 지수값이라고 부를까 이거를? 지수값 자체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 하면 x에다가는 마이너스 100도 대입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2의 x제곱 자체는 양수인 거죠. 이해가? 로그는 반대입니다. 로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들어간 이름이 뭐였어? 진수였죠? 로그는 진수가 0보다 커야 돼요. 하지만 로그 값 자체는 뭐 어떻게 쓸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다 가능해요. 값 자체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 거에 2를 더했잖아. 다 가능해요.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따라서 얘의 역함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집에서 같이 보세요. 뭐 내용은 뭐 쉬워요. 이거를 일단은 x와 y 바꾸는 거니까 x는 로그 3의
y 더하기 1 더하기 2예요. 이렇게 써도 물론 답이죠.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쓴다고요? 양함수식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양함수식 표현이 뭐다고? 이렇게 쓰는 형식을 양함수식 표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요? 양함수식, 양함수. 양함수가 뭔지 까먹었어요. 임플리트인지 익스플리트인지 까먹었어요. 양함수식 함수고 반대로 음함수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음함수로 봤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원의 방정식. 원방 같은 게 이런 형식이에요. 이해 가요? 원방 같은 게 음함수식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 다 양함수식 표현이죠. 우린 보통 이 표현 방식을 따라요. 아직까지는. 따라서 이것도 어때야 된다는 거야? 이 식에서 y를 끄집어내야 돼요. 진수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진수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면 다시 지수로 바꿔야 됩니다. 2를 이항시키면 x 빼기 2는 로그 3의 y 더하기 1이고요. 누구의 몇 제곱은 누구다 쓸 수 있겠어요? 3의 x 빼기 2제곱이요. y 더하기 1이죠.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밑은 계속 밑이고요. 짝이 바뀐다고요. 그렇죠? 3의 짝이 얘죠. 짝이 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짝이 서로 뒤바뀌어요. 따라서 y는 뭐예요? 하면은 y는 3의 x 빼기 2제곱 빼기 1.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라고 써주시면은 역함수를 구하는 게 됩니다.